네, 안녕하세요. 전자심 지식방송 UTV 지혜만큼 GPD 고호성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라클 웨비나데이에서 오라클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요. 요즘 7월 달에 오라클 12C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ILM 쪽은 어떻게 좀 변했는지, 또 웹로직은 또 어떻게 또 변했는지 그런 것들을 가장 최신 정보를 오라클의 최신 전문가를 모시고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요. 오라클의 이종찬 컨설턴트님 모시고 ILM 관련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그러니까 이게 12C가 7월 달에 나왔잖아요. 네, 7월에 출시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하신 ILM도 이 기능도 7월 달에 새로 나온 겁니까? 예, 12C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 그때 이제 어드밴스드 컴프레션이라는 기능에 이제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예제와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 12C가 네. 이제부터 나온다는데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나올 때까지 한 네, 얼마 맞습니다. 걸렸죠? 이게 한 5년 이상의 네. 개발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되었는데요. 이제 약 2,500명 이상의 개발 인원이 투여된 이제 굉장히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가 네.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500개 이상의 신기능,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뭐 성능이나 확장성 부분에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 혹은 뭐 액티브 데이터 가드의 파싱크라든가 네. 보안의 데이터 리렉션 등 이제 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기능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신기능은 데이터 관리, 스토리지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서 힘맵과 ADO라는 그 두 개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 매일 100만 가지 이상의 기능 테스트? 예. 도대체 몇 명이 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요. 네. 자, 이게 한 5년 걸려서 12C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또 5년 뒤쯤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13이. 그렇겠죠. 예, 비슷한 주기로 계속 네. 나오니까. 예, 그러면 오라클 12C, 오라클 13. 되죠? 13을 할까요? 14로 할까요? 서양 사람들이 또 13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차례대로 13. 13은 끝이 네. 뭐가 될까요? 11G였잖아요. 그리드로. 요번에 네, 클라우드였고요. 그러면 이제 13 됐을 때는 뭐가 될까요? 그냥 뭐 게스트님 맞춘다는 보다 그냥 개인적 의견.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 네, 당연하죠. 뭐 빅데이터 이런 거 B해서 B로. 예. 말 된다. 뭐, 아니면 네, 데이터에 네.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네. ILM 하면 네. 어떤 정보 수명주의 관리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하면 이제 어떤 이제 스토리지 네, 네. 데이터 엄청 많아지고 이제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스토리지를 이제 운영자들이 스토리지 관리할 때 예. 요즘 시대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네네. 게스트님께서 뭐 필드 다니면서 느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실제로 뭐 스토리지를 운영하시면서 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실제로 맞닥뜨리실 텐데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요새 네. 뭐 정말 뭐 비즈니스 데이터부터 뭐 새로운 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이러한 좀 갖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데이터들의 증가가 그 양도 커지고 네.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들이 늘어날 때마다 스토리지를 항상 구매할 수는 사실 없는 노릇이고 아무리 스토리지 비용이 저렴해졌다 해도 그러기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스토리지 비용에 대한 그런 문제들 네. 또 하나가 되겠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어떤 블럭에 액세스하는 그런 범위도 커질 테고 네.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에 어떤 성능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성능에 대한 이슈를 이제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들을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또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네. 또 이제 사용 패턴에 기반한 데이터 계층화 압축이라고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사실 모든 걸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네네. 일일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후에 어떤 스토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혹은 정말 도움이 되는 ILM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이러한 어떤 자료들이 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면 네. 이런 걸 가져가려면 뭔가 ILM이 예. 되게 좀 이렇게 스마트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기존에도 ILM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기존의 ILM하고 예. 이번에 이제 12C에서 나온 ILM하고 네네. 뭔가 이게 이런 이슈들을 본다면 되게 이제 스마트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예. 어떻게 과거하고 현재가 예, 어떻게 예. 달라진지 그거 좀 비교 좀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라클에서도 이제 뭐 12C 이전에도 이제 이런 ILM 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왔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핵심 두 가지로는 네. 파티셔닝 그리고 네. 하나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파티셔닝은 솔직히 고객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세요. 잘 네.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릴 건 없겠지만 뭐 리스트, 해시, 레인지 등 뭐 이제 굉장히 많은 파티셔닝 기법을 제공해 왔습니다. 네네. 이번 12C에서도 관련된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고요. 그래서 파티셔닝 그리고 컴프레션, 오라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베이직 컴프레션 그리고 어드밴스드 컴프레션 네. 그리고 엑사데이터나 ZFS 스토리지에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컬럼나 컴프레션까지 그래서 이러한 압축 정책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해 왔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런 것이 이번에 12C에서 네네. 어떤 것이 획기적으로 변한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뭐 제일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들인지. 예.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힙맵이라는 네. 것이 되겠는데요. 네. 힙맵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트래킹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속성들, 다양한 그렇습니다. 속성들. 예. 네. 근데 왜 예. 히트라고 했어요? 히트가 열이잖아, 열. 그렇죠. 열하고 이게 관계없-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뭐 뒤에 보면 이제 어떤 이미지로 또 표시한 그런 힙맵에 대한 네. 활용도를 이미지로 표시한 그림이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액티브가 많은 이제 접근이 많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뭐 붉은색으로 그 이제 색깔 따라서 네네. 데이터들의 접근 빈도를 그렇죠. 예. 데이터 히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트구나. 그래서 그런 접근 빈도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 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 오토매틱 데이터 옵티마이제이션은 예, 그래서 오토매틱 데이터 옵티마이제이션, 뭐 ADO라고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유저가 데이터 압축 혹은 스토리지 이동화를 하려고 할 때 좀 음.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정책들을 세울 수 있도록 구문을 몇 가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네네. 그래서 뒤에서 어떤 예제를 이제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정책 설정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기능들이다 음.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 복잡한 환경에서 그것을 뭔가 좀 스마트하게 자동화를 시키는 네. 데 어떤 필요한 기능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12C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이름이 변경됐다든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들 뭐 있나요? 어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힙맵과 ADO는 그 기존의 오라클의 어떤 것이 추가된 거고? 오라클 어드밴스드 컴프레션의 네. 새로운 기능으로 두 가지가 네네. 추가된 것이고요. 네. 그 위에 이제 컴프레션에 대해서 이름이 네.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OLTP 컴프레션은 어드밴스드 로 컴프레션. 그래서 음. 실제로 압축을 적용하실 때 약간 네. 문법도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변경된 게 좀 더 어려워 보여요. 아닌가?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라클 이제 어드밴스드 컴프레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예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예. 사실 일단 먼저 기존의 어드밴스드 컴프레션이 어떤 기능을 지원했는지 네네.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힙맵과 ADO로 어떤 네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오라클 어드밴스드 컴프레션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의 압축 기능을 지원해 왔습니다. 먼저 정형 데이터, 네. 그래서 OLTP 압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에 대한 압축,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저희 네. LOB 타입이나 SQL 파일에 대한 압축, 그리고 백업 데이터에 대한 것들, 알맨이나 데이터 펌프로 네네. 데이터를 받을 시에 그때 압축들, 그리고 네트워크 단에서 벌어지는 압축, 이렇게 네 가지 큰 카테고리로 압축 범위를 지원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DB 성능이나 비용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 예전에 이것이 이제 뭔가 네. 배치에만 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번 그 어드밴스드 컴프레션은 지난 그 베이직 컴프레션과 비교했을 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들 수 있는 것은 네. OLTP 압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벌크로딩 시에만 데이터 압축이 가능했다면 OLTP 컴프레션을 적용했을 때는 이제 뭐 업데이트나 인서트 시에도 계속해서 네. 압축된 스토리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은 뭐 OLTP라는 네. 것이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거의 24/7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OLTP 뭐 배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제 거의 리얼타임으로 흘러가니까 예. 더 중요한 거의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능 한번 보도록. 얼마 전 압축하면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
OLTP 컴프레션을 적용했을 때 수치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는 2배에서 3배 정도 보통 네. 감소가 이루어지고 어떤 뭐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4배까지도 스페이스 감소를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압축이 되면서 액세스하는 블럭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테이블 스캔 시에도 2.5배 정도 더 빠른 성능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버헤드가 최대 3%까지 보장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압축을 고려하실 때 사실 DB에 이렇게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꺼려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 OLTP 압축 같은 경우는 그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오버헤드를 적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압축도 형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형태별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그래서 방금 보신 OLTP 컴프레션이 약 3배 정도의 압축률을 보여준다면 저희 하이브리드 컬럼나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어떤 컬럼 단위 압축을 통해서 10배 혹은 15배에서 50배까지 더 높은 압축률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12C에서 새로 네. 추가된 이제 히트맵, 네. 힙맵 보도록 하죠. 힙맵이란 게 어떻게 지금 이제 구성이 되는지 아까 네네. 데이터의 속성을 이제 수집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기본적으로 힙맵이 수집하는 정보는 네. 이 데이터가 언제 접근이 되었는지 네. 혹은 언제 생성이 되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이 되었는가 이런 혹은 테이블 스페이스가 언제 생성이 되었는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힙맵이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정말 뭐 라이프 사이클이네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정보를 유지하고 메모리 단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힙맵 스테이트 달러라는 테이블로 내려서 계속 네. 이 정보를 유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매트릭스 같은 게 나오는데 네, 뭐 이게 화면이 네. 이건 뭐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매트릭스 화면 이렇게 한 것들 보여주신 거죠, 이거를? 네, 힙맵이 네.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 이제 붉은색으로 네. 접근이 많은 데이터들을 표시한 네.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접근이 많은지, 그리고 이제 음. 약간 색깔이 변하면서 네. 접근이 덜해지는 것들, 네.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힙맵이 활성화된다, 이런 네.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색깔이라든지 네. 뭔가 그런 것들로 이제 관리자가 네. 이거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관리자에서는 오라클에서 관리할 때 보통 이제 EM 쓰잖아요. 그렇죠. 네, EM하고도 통합이 잘 돼 있나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예, 네. 이번 힙맵 관련된 여러 가지 힙맵이 취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뷰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EM을 통해서 EM 클라우드 컨트롤 화면을 통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힙맵의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하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힙맵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정보를 게더링했어요. 네. 그다음 이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뭔가 그렇습니다. 자동화 시켜 가지고 뭔가 압축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 이제 힙맵을 네.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네네. 대한 부분으로 이제 힙맵이 어떤 데이터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저는 이제 힙맵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어떤 압축을 적용하겠다. 이를테면 접근이 많은 데이터들, 업데이트가 네. 빈번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OLTP 압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될 텐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을 해두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조건의 범위가 맞고 시간이 맞는다 했을 때 자동으로 오라클 DB 내부에서 네. 그런 압축 혹은 스토리지 이동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범위와 조건들에 무엇이 있는가 네. 보시면 일단 유저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압축을 하겠다 혹은 스토리지 티어링을 하겠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데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로, 세그먼트, 그룹,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로 이제 압축이 가능하게 되겠고 실제로 이를테면 테이블에서 내 테이블을 압축할 것인데 네. 이 테이블에 수정이 없거나 혹은 접근이 조금 덜하다 혹은 접근이 아예 없다 이런 각각의 조건들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각 개별 어떤 기능들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문법에 대한 예시인데요. 가장 위에 액티브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정책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세이지 테이블에 대해서 IRM 정책을 추가하겠는데 Low Store Compress Advanced, 즉 OLTP 컴프레션을 의미하는데요. 네. OLTP 컴프레션을 적용하겠다. 로 단위로 압축을 적용할 것이고 수정 이틀 동안 수정이 없다면 이 조건이 수락이 되고 DB 내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이 어떤 그 SQL을 이용하니까 네. 이미 기존에 익숙한 거겠네요. 네, 운영자들은. 예, 문법도 어렵지 않아서요. 금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정보 수명 주기라는 거 하는 결국 이제 펄리시잖아요. 정책 같은 네. 것들을 세팅하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정책 같은 것들 이제 세팅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설정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네. 힙맵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분류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방금 보신 것처럼 세이지 테이블 어떤 압축을 적용하겠다 이러한 유저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DB가 이 정책을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 보통 메인터넌스 윈도우 시간 뭐 이를테면 밤 10시부터 네. 새벽 3시 이런 시간에 이제 DB가 이 정책이 지금 조건이 맞는 것인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오케이가 되면 네. 압축 혹은 스토리지 티어링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간단한 정책 선언뿐만 아니라 테이블 스페이스나 테이블 내에 있는 즉 뭐 테이블 파티션이라든가 테이블 스페이스 있는 테이블도 정책 상속이 가능해서 그냥 뭐 추가적인 또 뭐 정책을 선언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런 정책을 이제 설정하고 하는 사람은 그 네. 회사에 보통 어느 정도의 어떤 경력이랄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뭐 저는 좀 많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적용하는 이런 정책들은 간단하지만 네. 어떤 내부적인 이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이 네. 이제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예. 안 계실 경우에는 예.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서 대응을 해주시나요? 뭐 저희 뭐 영업 대표분들이나 저희 팀에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지원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 정책 설정하는 요 장표는 실제로 하는 것 같은 예 같은데. 네. 뭐 저희가 지금 문법 하나하나를 뭐 이렇게 파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간단하게 간단하지. 진행이 되느냐 해서 뭐 캡처를 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보시는 문법 같은 경우는 힙맵 초기화 파라미터가 이제 생성이 되었는데요. 네. 힙맵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문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보신 스토리지 혹은 압축 계층화에 따른 네. 구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뭐 이제 필요가 없을 때 삭제 혹은 그럼 이런 걸 네. 실제로 이제 배워가지고 네. 적용한 데까지는 한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그래서 따로 배우는 뭐 데는 네. 하루도 충분하지 하루도 않을까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따로 그러면 교육과정 같은 건 없겠군요. 이런 걸로. 네, 뭐 이런 거는 금방 다들 깨우치실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기본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은 뭘 나타낸 겁니까? 그래서 계속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 이미지로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가나 편하게 보시자면 지금 보시는 얘는 한 테이블, 오더라는 테이블에 네. 두 가지 정책이 적용된 상황입니다. 네. 두 가지 압축 정책을 적용하겠는데 30일 동안 변경이 없으면 로우 컴프레션을 적용하고 180일 동안 변경이 없다. 그럴 시에는 더 압축률이 높은 하이브리드 컬럼나 컴프레션을 지원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이 얼마나 이제 빠른 주기로 변하냐 안 변하냐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달라지는 거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데이터들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최근 데이터라고 봤을 때 네. 이제 가장 과거 데이터들은 더 이제 높은 압축률로 압축이 된 것을 확인하실 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압축이 가능하다는 예가 되겠고 압축 정책 이외에도 스토리지 티어링에 대한 정책을 또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공간이 가득 찼다. 그러면 이전에 정책으로 적용했던 타겟 테이블 스페이스로 어떤 데이터를 이동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또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요. 소스 테이블 스페이스 뭐 이를테면 고가의 스토리지에서 네.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접근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스토리지, 저가의 스토리지로 보내는 것이 맞는 방향이 될 텐데 네. 이렇게 예에서는 55%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시에 이제 스토리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설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계층화는 예전에도 있었던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이번에는 그럼 이게 스토리지 계층화가 뭔가 이게 아까 히트맵을 이용해가지고 네. 좀 더 자동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전에 아마 뭐 파티셔닝이나 압축 네. 기능을 활용하셔서 충분히 다들 하고 계셨을 기능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 AD와 힙맵을 활용해서 네.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네. 그냥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자동화되는 정책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힙맵이 그 데이터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제 게더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속성 게더링하는 것은 그 어떤 속성을 게더링할 건가는 이미 다 디파인이 된 겁니까? 세팅이 예. 돼가 그거는 변경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힙맵이 수집하는 정보는 네. 디폴트로 되어 있고 네. 그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유저의 역할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것이죠. 어떤 속성을 모을 건가는 이미 다 돼 있는 거고 그걸 예, 예. 변경시킬 수 없는 거고 추가로. 하지만 뭐 몇 가지 시간이라든가 네. 뭐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 조금 변경은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음. 그리고 그걸 변경하는데 아까 그 네. 그 3% 이내에 오버헤드가 별로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그렇게 힙맵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 12C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매번 이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제 속성들을 수집할 텐데 오버헤드가 그런 것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오버헤드가 어떤지 궁금한 복잡 예, 궁금해지네요. 그게. 아까 네. 그 보신 수치 3%의 오버헤드는 네. 그 OLTP 압축에 관련된 오버헤드였고요. 네네. 그 힙맵도 물론 그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신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기로 로 레벨 혹은 오브젝트 레벨로 이제 트래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로 레벨로 이렇게 트래킹을 할 경우에 약 5% 미만의 그 오버헤드가 있지만 세그먼트, 테이블 혹은 파티셔닝 단위로 작업을 하실 때는 네. 오버헤드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성능에 대한 이슈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 PC 유저니까 네. 노트북 쓸 때 네. 뭔가 그런 거 좀 있으면 느려지죠. 개같이 버벅거리거든. PC 엄청 버벅거리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네. 실제로 데이터 DB 관리자라든지 뭔가 운영자들이 뭔가 좋은 점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네. 생각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좋아졌는지 네, 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기존의 OLTP 환경에서의 어떤 IRM 정책을 구성하실 때 네. 지금 방금 저희가 살펴본 파티셔닝, 압축 기능들, 그리고 AD와 힙맵을 사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게 이런 IRM 정책을 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를테면 OLTP 작업을 위해서 먼저 Advanced Row Compression을 사용해서 네. 각각의 OLTP 작업에도 압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고 이제 접근율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따라서 DW 압축을 한다거나 네. 아카이브성 압축을 해서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만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DW 환경에서는 이제 OLTP 관련 작업이 없으니 벌크로드에 관련된 압축을 먼저 준비를 하면 될 텐데요. 그래서 DW 압축으로 10배 정도의 스토리지 절감, 컬럼 기반 조회 성능 향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이제 OLTP와 비슷하게 아카이브성에 대해서는 또 스토리지를 이동시킨다든지 그냥 온라인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같은 이렇게 믹스드 상황에서도 뭐 일단 압축 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을 테고 OLTP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비슷하게 구성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백업하고 네네. 복구 쪽은 아마 데이터는 백업 복구도 거의 되고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쪽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이 힙맵과 ADO를 사용해서 또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점의 하나로 백업을 받으실 시에 일단 힙맵이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직 이 데이터들이 리드성, 어떤 업데이트도 없고 더 이상 그런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리드오니 테이블 스페이스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백업을 한번 받고 그 이후에 어떤 다시 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백업 관리에도 좀 여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네. 지금 네. 지금 이제 히트맵은요. 데이터의 속성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언제 이게 발생했고 뭐 이런 데이터의 뭐랄까 그 시멘틱한 것들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의미에 대한 속성은 개들이 안 하는 거죠. 그냥 오로지 그냥 데이터가 얘가 언제 출생했고 언제 뭐 했고 그런 것만 한 거지. 예. 이 데이터의 그 실제 의미 그렇죠. 그건 전혀 개들이 안 하는 거죠. 그 데이터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ADO 정책을 통해서 이제 미리 어떤 설계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예, 유저가 갑자기 먼저 어떤 생각하면 지금 이제 이번 새로 나왔잖아요. 12C에서 나중에 그 뭐 정말 13B가 되면 네? 13B, 5년 뒤에 예. 이런 히트맵 같은 것이 데이터의 단순 속성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의 어떤 컨텍스트랄까 의미를 그런 찾아서. 것까지 의미까지 뭔가 얘가 네. 갖고 있어가지고 예. 실제 이제 비즈니스나 뭐 여러 가지 분석할 때 네. 그러면 그 의미까지 있으면 되게 파워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 되게 또 인텔리전 해질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것 같기도 해요. 예. 컴퓨터가 좀 더 지능화되는 거죠. 네. 의미를 알아채는 거죠. 그 단어라 뭔가 그런 의미를. 네. 네. 예. 사실 우리가 지능화된다는 것은 어떤 자동화도 그렇고 정말 더 어드밴스드 자동화는 컨텍스트를 알아채면서 하는 것이 정말 어드밴스드인 거 아니에요? 고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썸머리 좀 해주시고 질문 답변 갖도록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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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증가하는 양이나 어떤 속도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이제 진지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이제 많아지실 텐데요. 네. 저희 오라클의 파티셔닝, 압축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DB12C의 기능인 힙맵과 ADO를 활용하셔서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에 사용하셨다면 더 강화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테고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없으셨다면 한번 사용해 보셔서 데이터가 줄어드는 효과를 한번 느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제일 중요한 거 안 물어봤다. 네. 이게 좋은 기능이잖아요. 네. 힙맵과 ADO가. 그렇습니다. 이거 공짜예요? 아니면 이거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물어봐.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오라클 어드밴스드 컴프레션의 한 기능으로 이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드 컴프레션 옵션을 그 라이센스가 있으시면 이 방금 말씀드린 OLTP 압축이나 힙맵, ADO를 이제 함께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러면 됩니다. 기존에 그 옵션이 이미 있는 고객은 이게 되는 거고 기존에 없던 때 11G에 그런 기능을 안 썼던 데는 추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용을 하시려면 AC 옵션이 있으셔야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설문조사 할 테니까요. 설문 내용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 테니까 설문 내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조영님, 컴프레션 폴리시가 딜리트 되었을 시 기존 압축된 데이터는 원 상태로 압축이 풀리는 상태로 변경이 되는지요? 압축 정책이 딜리트 되어도 이전에 되어 있던 거 이제 유지가 되겠고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관련된 또 정책에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축이 적용이 안 되겠죠. 네. 자, 이종선님 그 이메일 주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JONG-CHAN 잠깐만요. JONG 네. CHAN 네. .x.리 x.리입니까? 네네. 이게 오라클.com입니다. 이미 이종선이 있었구나. 네, 두 번째. 밀렸구나. 네, X가 붙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X 버전이네. 네, 이종찬 X 버전. 네, 오라클.com.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요 이메일 지금 게스트님 이메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보다 더 자세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종영님 스토리지 비용 갈수록 저렴해진 추세인데 굳이 압축이나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약간의 오버헤드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는 것과 이러한 기술 없이 스토리지 비용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대신하는 것과 비교를 하신다면 글쎄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스토리지 비용이 계속 감소되는 게 맞죠. 계속 더 싸질 테고 그러는 게 맞는데
사실 그만큼 늘어나는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로지 스토리지만 구매하는 것이 네. 답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소프트웨어에서도 기능을 좀 추가하셔서 같이 가시는 게 좀 네. 맞는 방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게 비용 뭐 오버헤드 네. 그 전에 일단 요즘은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해지니까 맞습니다. 더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 3년 뒤, 네. 5년 뒤에. 그다음에 그렇다고 회사에서 인력을 더 늘릴 것도 네. 같지도 않고 네. 그렇다면 뭔가 이 자동화라는 것이 네. 특히 우리 실무 운영자분한테 되게 필수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혼자서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관리할 시간도 예. 많이 부족하시고 뭐 IT 인력이 더 늘어날 것 절대로 같지도 않고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주로- 부분에 저- 생각하면 예. 자동화를 잘 활용해야지만 네, 뭔가 맞습니다. 조직에서 뭔가 자기 입지라든지 맞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해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네. 우리 조직에서 좀 더 서바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자, 서희성님, ADO와 TD를 함께 사용하면 CPU 오버헤드가 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혹시 ADO, TD 대상 컬럼은 익스클루시브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예, 사실 뭐 TDE를 적용하실 때도 오버헤드 때문에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게 신기능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있던 기능과 어느 정도 성능의 그것이 있는지는 네.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네. 메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메일 알려드렸으니까 네네. 서희성님께서는 이종찬님한테 네네. 메일로 그죠? 예, 예. 방송 듣는 사람이다. 예,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질문 많은 카피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예, 그렇죠? 예. 더 좋겠죠. 네. 네. 자, 그다음에 김정영님, 어드밴스드 컴프레션에 대한 라이센스 구매 비용까지 고려한 ROI 분석 등이 가능한지요? 글쎄 뭐 지금 당장은 다 되지 않겠지만 충분히 어드밴스 컴프레션 구매하셔서 그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이 많습니다. 그 OLTP 압축 가장 큰 장점이 OLTP 압축이랑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비정형 데이터들, 네트워크에 대한 압축들, 백업에 대한 압축들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지금 흰맥과 ADO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런 기능 충분히 활용하시면 충분히 뭐 장점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요, 네네. 기업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이거를 그렇죠. 우리가 도입했을 때 그렇죠. 그 뭐 기업의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했을 때 우리 스토리지가 네네. 현재 몇 회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 줄어드느냐? 그렇죠. 그거가 그런 나와야 거-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예, 예. 것을 해주시나요? 그런 것들을 가서 이제 진단 같은 것을 예, 분명히 일단 뭔가 이분들이 예.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뭐 간단하게 고객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그 저희 압축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컴프레션 어드바이저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압축- 웹사이트에 있나요? 예, 압축 기능을 활용하시기 이전에 네. 그것을 이제 받으셔서 적용을 네. 해보시면 네. 우리 사이트에 적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압축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네. 사이트의 상황을 저희랑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네. 지금 김종영님처럼 정말 이거 한번 우리가 요번에 고려하시고. 아까 이제 뭐 비용은 들 거 아니에요. 뭐 예. 이거 옵션 이제 추가를 안 했으면. 네. 근데 이제 그 한번 우리 현재 현황에서 네네. 이거 샀을 때 네. 얼마가 절감되고 스토리지가 이런 것들을 뭐 이준수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네네. 메일을 가지고 한번 오십시오 해가지고 예, 만나서 예. 하면 그것을 분석을 예, 금방 그런 됩니까? 부분- 분석이 어느 정도? 그건 조금 봐야겠지만 네. 고객 상황에 따라서 네. 좀 다르겠지만 예,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것도 돈 안 받고 말씀드릴 그냥 하는 거죠 분석은. 네, 그것은 이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네, 그러면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예, 예. 네. 뭐 그래서 이거 별로 아니다 하면 구태 도입할 필요 없는 거고, 그죠? 그죠? 네. 네. 자, 안준봉님, 테이블 혹은 테이블 스페이스가 압축되면 최종적인 데이터 파일도 같이 압축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그 사이즈는 줄어들면서 전체 스토리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드는 건지요? 예, 그 안에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 있는 물리적인 그런 데이터들도 같이 압축이 되게 구성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영복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는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네. 어떤 확장성이나 어떤 성능의 어떤 이제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라고 해서 굉장히 큰 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네.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으면 네. 예. 자, 근데 이영복님, 이게 멀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 세션이 이제 웹로직
12C인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웹로직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밀결합돼 통합이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멀티 테넌트 요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국님. 조장환님, 오라클 엑사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압축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설명드리면서 하이브리드 컬럼나 컴프레션이라는 압축 기법을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압축 기법이 이제 오라클 엑사데이터에 들어가는 압축 기능이 됩니다. HCC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오라클 압축이랑 다르게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면 컬럼 단위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의 기본적인 압축, 뭐 OLTP 압축도 마찬가지고 네. 로 단위로 압축을 하게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컬럼나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컬럼 단위로 압축을 해서 더 압축률이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질문은 이걸 마치는 거 하겠고요. 질문은요. 네, 여러분 마저 설문조 다 해주시고요. 오늘 그 질문하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나중에 추첨해서 저희가 그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네, 오늘 ADO 힙맵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파티셔닝 그리고 압축 그렇게 기능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어떤 DB 업그레이드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런 이제 압축이라든지 이런 네. 것이 점점 지능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이 앞으로는 지금 아까 옵션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기업에서 이런 형태의 뭔가 지능화된 압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점점 디폴트처럼 사용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보시는지. 좀 뭐 필수적인 기능이 점점 돼가는 게 사실이니까 네. 뭐 아마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점점 같이 디폴트로 제공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지금 3시부터 여러분 3시부터 이 방을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진 등록한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자신문 UTV나 토크IT 그 사이트에서 두 번째 세션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뭐 화장실이나 커피 한잔 하시고 3시부터 오라클 웹로직 12C 웹로직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2C하고 이제 밀결합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 효과 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